자,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뭐 하실 말씀?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 하지 말고. 네, 전략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정영희 사장의 전략 오늘. 아, 전략이요? 네. 어제 그 5G 통신주들이 좀 뭐 음. 갑자기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테슬라 이슈 때문에. 예, 그 이슈도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쯤 되면 통신주들이 한번 쓱 움직입니다. 매년 연말에? 똑같이. 왜냐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무슨 통신 인프라나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다 보니까 쓱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좀 엮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테마일 수는 있는데 제가 판교에 있는 이제 뭐 CFO 분들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실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슨 뭐 굴삭기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거 잘 안 쓸 거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좀 너무 좀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몇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폴란드나 그 주변에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결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좀 섹터 전략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일단 그 통신과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다만 이게 문제죠. 이 지금 뭐 거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제 이런 재건 사업의 우선권을 줄 것인가? 당연히 무기 지원해 준 나라에 해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자기들이 힘들 때 일선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국가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 뭐 때 옆에 있어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럼요. 나토 국가들 그리고 이제 유로 국가들이 이제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팩트.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제 이런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그런데 제법 윤곽이 드러나 있는 곳은 전선이다라는 이거는 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5G 인프라 통신 관련돼서 이제 뭐 했습니다만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5G 라인이 들어갈 때 전선하고 같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신회사들이 전선회사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좀 수주를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긍정적인 그런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밸류콜이 나온 거죠. 지금 너무 싸다, 너무 싸고 조금 이제 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있는데 너무 주가가 안 움직였으니 그래도 이제 통신주가 한번 움직일 그런 차례에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물론 북미나 인도 쪽에 약간의 그런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뭐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통신주에는 좀 너무 뭐 속된 말로 좀 나락에 좀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통신이에요, 아니면 전선이에요?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그래서 LTE망이 우선적으로 깔리게 되는데 거기에 유럽 폴란드 쪽에 이제 공장이 있고 과거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업에 참여를 해봤었던 통신 업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었고요.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좀 빠를 것 같네요. 네네. 지금 주저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LS 전선이 폴란드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과거 우크라이나 쪽에 600억 규모의 그런 매출이 있고 전선 600억이면 사실 별 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거 좀 흥미로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유비쿼스랑 이제 좀 경쟁되는 그런 기업이죠. 5G보다는 약간 이제 LTE 쪽에 조금 더 회사의 역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동남아나 이제 이런 동구권 이런 쪽에 조금 더 역량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대한전선과 뭔가의 좀 일을 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도 뭐 1,000억대의 어떤 좀 딜이 좀 이렇게 그거를 따기 위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 좀 많이 좀 파견을 해놨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좀 시장이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저는 뭐 이쪽 계열에서는 뭐 1Q나 2Q 사이에는 약간 휴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 좀 있는데 사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이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괜히 막 이상한 뭐 그런 좀 테마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 전선 테마 네. 그리고 아예 이쪽 그 LTE 관련된 통신기기 이런 쪽이 테마의 중심이 설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요거를 약간 먼저 이 소식이 모르셨죠? 네. 뭐? 모르셨죠? 아니, 보통 그러니까- LTE 기기들과 전선 기업이 함께 간다는 거는 잘 모르셨을 갑자기 거예요. 치고 들어와서. 네. 참 재건이라고 하면은 언뜻 이제 상식적으로는 건설을 떠올리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인프라 시설들
통신, 전력, 그다음에 수도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재건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건설이야 이제 그쪽 지역 근접한 그렇죠. 데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통신 쪽은 장비가 가야 네.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지 생산 공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 핵심은 어. 그렇죠. 통신하고 전선이 같이 간다. 이게 좀 핵심이고 과거에 이제 경력이 있고 거기에서 생산이 가능한 이제 기업이 실질적으로 테마에 들어갈 뭐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조금 투닥거림이 있지만 지금 1년째 1년 가까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 입에서 전술 핵이 얘기가 또 나와서 음주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 근처까지도 간 것 같아요. 네. 반격이. 그럼 결국엔 중재가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고 물밑에서 미국의 이제 뭐 CIA 뭐 이런 얘기 영화에서 보는 것들처럼 뭐 왕왕 들리긴 하는데 네. 좋은 소식이 좀 돼서 지금 실제로 휴전이 네.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가지고 또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본토로 넘어가는 거는 위험한. 그래서 이제 물론 미국이 크림반도를 네. 되찾겠다라고 해버리면 네. 얘기가 좀 달라져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전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빠르게 좀 중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제사회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뭐 모든 분들이 또 기원을 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 이게 전쟁이 더 이제 확전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워낙 이제 핵무기 가지고 자꾸 이제 협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사실 조금 둔감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이라든지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 이제 양측의 협상을 좀 주선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은 물밑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발맞춰서 이제 재건 사업이 이제 좀 빠르게 추진이 되는 거죠. 사실 많게는 거의 이제 800조 원 가까이 이제 이 재건을 하는데 비용이 좀 든다라고 하니까 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재건도 엄청난 이제 프로젝트가 좀 될 수 있어요. 뭐 제2의 마샬 플랜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눈독을 좀 들이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뭔가 이제 해외 수주라든지 해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좀 호응하기 위해서 지금 막 이재용 회장도 UAE에 갑자기 가가지고 또 바라카 원전 뭐 이런 것도 또 다시 한번 좀 탐방도 좀 하고 이러는 걸 이제 보면 사실 이제 해외 건설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뭐 통신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하면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민가가 다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이제 좀 생활에 다시 이제 좀 복귀를 할 수 있는 현업에 이제 좀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도 좀 모듈러 주택 쪽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모듈러 주택.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컨테이너에 집중하는 주식. 네,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뭐 재건과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테마로 움직일 때도 가장 좀 강하게 좀 움직이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조정도 또 급격하게 조금 받았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본다라는 차원에서 또 어차피 이게 테마가 계속 좀 순환매하는 거니까 네. 이 정도 한번 꺾이면 또 한번 또 올라가는 타이밍이 이제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만 한 3,000원 정도 오늘 이제 조금 누르면 저점 매수를 한번 했다가 한 27,000원 정도 내외에서 단기적인 이제 뭐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짧게 좀 트레이닝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코오롱 네. 글로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현미 차장이 통신 얘기를 하길래 그 테슬라 기사가 나왔잖아요. 카메라만 고집을 하던 자율주행해서 이제는 레이더를 첨가를 하겠다. 네. 라이다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제 레이더 형식이어서 레이더가 이제 전파로 환경을 측정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난 그렇게 해서 통신 쪽을 보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크라 재건이고 우크라이나. 레이더 저도 이게 찾아봤는데 네. 레이더를 그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왜? 테슬라가 하겠다는데? 굉장히 몸에 안 좋고 일단 레이더가 차 안에 있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EMI 차폐한다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있어야 아니 돼요.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아까 통신 얘기했지만 이제 뭐 저궤도 위성 6G, 5G를 좀 건너뛰는 형태,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 뭐 그런 형태, 뭐 하여튼 그건 내년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그쪽 붙이는 줄 계열로?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이러시길래. 저는
아침에 조금 이렇게 좀 빈정이 상했다. 약간 좀 이렇게 동공이 흔들렸던 뉴스가 같이 영업으로 안 간다 그래요. 아니 시진핑 주석이 네. 거기 가 있더라고요. 사우디에. 중동에. 네. 예.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네옴시티 종목들한테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만은 아니고 뭐 하여튼 지금-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거 우리가 잘하는 것들은 또 하면 되는 거고. 미국이 하지 마 이러면 네. 또 아니,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가지 맙시다. 자, 접고 네. 그 전력은 접고 전략은 통신 쪽 네. 우크라이나 재건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주셨고 기업 매니저는 확장성으로 뭐죠? 코론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왜였죠? 못 일러줄 때. 못 네. 일러주세요. 네. 네, 자 그렇게 하고 김현 매니저의 전략.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소부장? 싶은데 사실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의 가장 좀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IT 업종 업황이 분명히 안 좋아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이번 주에 또 52주 신저가 다시 한번 좀 깨고 내년도에 내려가는 그런 전망이 워낙 흐름이었고 낮아지고 실제 조금 4분기도 실적이 좀 둔화된 건 맞는가? 실제로 이제 4분기는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네. 근데 안 좋은 거는 이미 이제 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내년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이게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될 거냐. 2분기냐, 3분기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당분간은 이제 IT 업종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요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인텔 CEO 방한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네. 또다시 이제 그거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만한 이슈. 인텔 CEO 방한,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라고 하면 가장 좀 직관적으로 움직였던 이제 소부장 종목이 FST라든지 SNS텍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SNS텍을 저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SNS텍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른 이제 소부장 종목들하고는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나는 흐름이에요. 지난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오히려 저점을 아주 빠르게 잡고 추세적인 이제 반등이 한번 강하게 좀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18,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3만 원까지 이제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고 한 3주 정도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이제 잘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인텔 CEO가 이제 방한이 되면 분명히 삼성전자와 파운드리라든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의 협력 논의가 저는 이제 급물살을 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이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SNS텍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7,500원 정도에 이제 접근하셔가지고 전고점 뭐 31,000원 정도 보신다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소부장 종목들을 추세적인 상승을 공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황이 지금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이 진행 중이고 또 재고 소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미래내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에 이제 리오프닝 이슈가 있어가지고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것도 기대감을 좀 하나 가질 수 있는 재료긴 하지만 내년 이제 하반기는 돼야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실적적인 기대감이 조금 많이 눈높이가 낮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나마 좀 이슈 메이킹이 되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한다면 SNS텍 같은 종목이 이제 조금 좋은 후보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차장은 어떻게 반도체 소부장 뭐 하여튼 뭐 IT 그냥 쪽인 것 간단하게 같아요. 말씀드리면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인텔 그 CEO의 방문에 대해서. 왔나요, 근데? 오늘 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혹시 도착하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 먼저 달려가겠죠. 뭐 다른 네.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그렇죠.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일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DDR5 때문에 온 것 같진 않고 약간 시스템 반도체에 뭔가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런 가능성으로 좀 본다면 그렇게 보면 저는 그냥 조금 쉽게 테스터 쪽을 좀 보고 싶고요. 소켓 쪽 계속해서 그쪽이 약간 지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어떤 이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 심리 어떤 뉴스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여주는 이 3대장이 있죠. ISC와 TSE 그다음에 리노공업 이 3대장이 가장 좀 지표적인 그리고 좀 민감도가 좀 높은 종목들인데 ISC에 비해서 TSE가 최근에 너무 많이 좀 빠져 있어요. 뭐 그런 좀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두 개의 시가총액이 역전된 상황도 좀 나와가지고 저는 뭐 TSE의 저가 매수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아이디어를 또 짜봤는데 일단 전략은 김영민 매니저가
반도체 IT 소부장 쪽으로 오늘 인텔 CEO가 방한을 하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연관성이 또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SNS텍이라는 기업을 찾으셨고 TSE 네. 소켓 네, 소켓. 어제 이영수 대표가 TFE 네, TFE 그런 거? 사명들이 비슷해가지고 주가는 무겁더라고요. 신규 상장했는데 무거웠어요. 예.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장전 넘어가도록 하죠.